자, 반갑습니다.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새벽인데요. 좀 전에 미국장이 끝나는 거 보고 바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은 완전히 이제 폭락장이 나왔어요.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3.2%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지금 마이너스 1.5로 끝났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미 증시의 상황이 나오게 된 모습입니다. 미국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라는 곳에서 얘네가 굉장히 저렴하게 저비용으로 미국의 빅테크 AI보다 더 고성능의 생성형 AI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값비싼, 그리고 지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이제 AI 칩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요게 이제 기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딥시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딥시크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돼 버렸어요. 원래 이제 딥시크라는 게 결국에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생성형 AI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챗 GPT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판 챗 GPT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중국 계정을 갖고 있는 중국 번호, 그러니까 중국인만 사실상 중국의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게 서버가 지금 폭주하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대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 딥시크라는 애들이 이게 그냥 뭐 어디서 조그만 회사가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얘네는 원래 이제 태초부터 좀 굉장한 중국의 헤지펀드, 그러니까 처음에 딥시크라는 게 만들어진 게 주식 트레이드용으로 만들었다가 중국에 이제 똑똑한 애들이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지펀드에서 트레이드 용도로 만들었다가 그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딥시크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서 실제로 중국의 이제 하이플라이어 맞을 거예요. 하이플라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펀드에서 만들었는데 떨어져 나와서 지금 실제로 이제 별도의 그런 회사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도 상당히 있고요. 또 이 하이플라이어라는 곳이 또 중국의 정부랑도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전략적인 그런 무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 전부터 엔비디아가 뭐 10몇 %씩 급락을 한 상태로 스타트를 했었는데, 결국 장전에 16% 빠졌던 거에 추가적으로 장중에 18%까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오늘 충격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분봉으로 보면은 막판에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오늘 좀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해당 이슈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논란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논란은 뭐냐면, 딥시크가 저게 지금 정말 대단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의견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비용으로 저런 성능을 구현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 얘기했지만은 엔비디아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16%. 다른 빅테크는 좀 빠지나 말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 1%대. 심지어 애플이나 메타는 올랐어요.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올라간 것도 좀 있고, 메타의 경우는 오늘 보니까 뭐 증권가 목표가 상향도 있고, 그 딥시크가 공개되고 나서 메타에서 딥시크를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9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다른 기업들은 그냥 조금의 충격을 받은 거에 그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초전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은 직격탄을 맞은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 많이 빠진 게 지금 이제 원전인데, 원전의 경우는 이제 저비용, 거기다가 저전력, 그러니까 전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전력 때문에 지금 원전 끌어다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로 같은 애들이 최근까지 많이 올라가다가 오늘 박살이 났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똑같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레 에너지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원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전주도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딥시크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런 의견으로 이제 가는 거고,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아니다, 저거 믿을 수가 없다. 왜냐? 중국산이니까. 중국에서 나온 얘기를 어떻게 다 믿느냐. 근데 중국의 또 공산당, 중국의 정부랑 또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의견이 중국의 검열을 받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중국의 검열을 받기 때문에 뭐 천안문이라든지 좀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들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이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류 메시지가 뜬대요. 그래서 중국의 검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능에 제한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스캠이다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엔비디아 측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오늘 시장의 반응은 딥시크가 정말 대단한 게 나왔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 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거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도 엔비디아 칩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우리 칩을 사용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또 다른 관계자들은 쟤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있어요. 실제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어요.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런 논란 자체가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게 뭐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별게 아니다라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저게 임팩트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사시는 분들도 미국장 많이 하시고 전 세계의 돈이 지금 미국으로 몰려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테마가 AI고, 그죠? 이게 핵심이죠. 이게 메인 테마인데, 메인 테마의 대장주가 엔비디아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업종들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이죠. 그리고 뭐 전력망,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그 뒤를 뒤따라가서 가고 있었는데 얘네가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간에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내일부터 중국장도 휴장입니다. 중국 내일부터 휴장. 한국은 이번 주까지 휴장이죠.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미국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한국 쉬니까 돈 다 빼가지고 그냥 미국은 무조건 미국장의 신이야. 미국장 사면 다 올라가. 미국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작살 난 거예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 이제 춘절로 2월 초까지 쉬니까 다 던지고 그래 미국이나 하자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그분들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치고 테슬라나 엔비디아 안 사신 분이 없거든요. 대부분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 안 샀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ETF로 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ETF로 이제 간접 투자 들어가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참 최근에 이제 이런 관심들이 많이 쏠린 상황에서
대표주가 무너졌다는 게 엄청나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 측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이럴 때 타이밍에 맞춰 터트렸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것도 다 의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딥시크 쪽의 의견에 쟤네 주장하는 거에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경쟁자가 없었어요. 있다 하더라도 미국 안에서의 경쟁이었지 한국의 기업이 저렇게 두각을 드러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AI는 뭐 미국이랑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리고 중국도 그동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저런 것들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비빌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디테일하게 저거를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아니었다 라고 한들 이미 이거를 검증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그 사이 얘네는 엄청난 이제 유명세를 얻게 된 거죠. 그것만으로 이미 성공입니다. 딥시크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술주 하락을 한 게 이제 하루만 빠지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빠질 거냐에 대해서는 딥시크에 대한 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AI, 특히 엔비디아나 원전 쪽은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이런 논란이 있기 전부터 고평가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 언제 터지냐. 그래서 대부분이 어느 시점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번 주 미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그거에 의한 어떤 충격이 좀 있을 것이다. 또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의 금리 인상이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금리 동결은 사실상 거의 100%예요. 지금 혹시 모르니까 지금 패드워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금리가 4.5인데 얼마를 보고 있는가? 현재 지금 미국의 이번에 금리 동결 확률은 97.8%로 거의 뭐 이 정도면 동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2% 정도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97.8이면은 거의 동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미증시가 좀 휘청했었었는데 일본이 지난주에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 경기가 좋다면 계속 올린다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이런 거 다 안 좋거든요. 이미 8월달 급락을 통해서 작년에 다 트라우마가 다 있는 상태라서 이미 안 좋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거를 불안했던 심리를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건 그거예요. 동결하고 동결은 사실상 거의 확정입니다. 동결은 확정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그거예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치느냐 우리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결을 하지만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우리는 더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매파적으로 한동안 동결이다. 올해 동결 없다. 아니 올해 인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느냐 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느냐를 시장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동결 자체는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 멘트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딥시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기술주는 저는 한동안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래도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주도 사실 비슷해요. 일단 빅테크들 한번 보면은 엔비디아 현 주가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주봉 차트 20선 다 깨버렸어요. 주봉 20선을 깨는 거는 보통 추세 이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8월 달에도 그렇게 급락했던 적이 있긴 했었어요. 여기 지난 8월 차트 보시면은 15% 개파락했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는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10%. 보통은 이때가 뭐 젠슨 왕이 주식을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던 과거 이력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파락을 했는데 지난 8월 달에는 살아났어요. 저가 매수다. 나이스. 근데 이번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털고 나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증시에서 보는 목표가는 아직은 더 높기는 해요. 여기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뭐 증권가마다 다르기는 한데 거의 뭐 200불 가까이 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제시하는 목표가가 170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높게 부르는 데는 뭐 190까지도 있었어요. 200 좀 안 되게.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도 130 정도를 부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거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애가 220도 불렀네요.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현재 120. 그러니까 제일 낮게 부른 것도 130이에요. 얼마나 이제 다들 상방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들 위쪽으로 보고 있다가 오늘 충격적인 하락이 나오니까 이제 손절도 좀 나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오늘의 메인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이제 관세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뭐 과거의 미중 무역 전쟁 시절을 또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것들도 또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좀 어수선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엔비디아로 쏠렸다 이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ETF 중에 곱하기 3짜리 같은 건 오늘 좀 충격이 컸을 겁니다. 엔비디아 곱하기 2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오늘 작살났죠. 오늘 하루만 30% 빠졌습니다. 반대로 뭐 인버스 샀었으면은 벌었을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인버스 2배짜리 네. 이런 건 오늘 반대로 30%가 벌긴 했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신났을 수도 있어요. 참 오늘 그래서 이제 저가 생각하는 전략은 그거예요. 어쨌든 추세상으로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과거에도 보시면 20선을 이탈하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복구를 못 시켜주면은 힘들어요. 한동안은. 과거로 쭉 보시면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 조금 더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난 8월 달에도 급락이 나오고 나서 주봉 20선입니다. 주봉 20선. 요거를 어쨌든 며칠 안에는 끌어올려 줘야 돼요. 급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더 빠지냐? 그거보다는 이제 어쨌든 오늘은 좀 첫날이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반등 못하면은 점점 이제 시간이 멀어지는 거고 이번 주 안에 회복을 해준다? 또는 다음 주 초까지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더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주봉 차트로 저렇게 확 빠지고 오래 시간이 걸렸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기 2022년도 같은 경우도 20선을 깨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한 몇 달 동안 쉬었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했지만 결국에는 빠졌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은 깨졌다가 2주 안에 살려줬고 어쨌든 1, 2주 안에는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 급락을 했는데 2018년도는 뭐 전 세계가 다 힘들었잖아요. 2018년도에도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회복을 못하고 계속 빠지네. 어쨌든 첫 주하고 다음 주까지 봤을 때 다음 주까지는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쨌든 뭐 안 좋다고 치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살아나야 됩니다. 이번 주말에 살아나면 더 좋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살아나야 되고, 어쨌든 하락폭도 그때는 이제 10%대에서 머물렀는데 더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녁 때 아까 텔레그램에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저는 저점 같지는 않고 좀 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2월 달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것 때문에 충격이 좀 큰데, 저는 안 그래도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에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는 괜찮아요. 다른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합니다. 다들 좋잖아요. 아마존 오늘 올라갔고, 메타 올랐고, 알파벳 구글도 잘 버티고 있고, 애플도 이번에 저기 실적 못 나온다고 한참 그랬었는데 살아났어요. 다른 애들 괜찮아요. 엔비디아만 좀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괜찮지만 엔비디아가 좀 위기가 나오면서 다른 기술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도 한번 보면은 원전이 오늘 상당히 주가가 높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다 빠졌죠 오늘. 근데 이제 원전을 하나씩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얘네들이 뭐 비스트라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어쨌든 한번 깨질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번은 왔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고점에서 떨어진 종목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이쪽은 얘네가 실제 실적을 내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AI에 대한 전망이 밝으면 전력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어쨌든 지금의 패배를 인정하느냐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것이고, 그만큼 더 투자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트럼프가 어떻게든 저거를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AI나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관세를 매기든 뭐라든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AI와 원전과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현재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비스트라 에너지나 기술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까지 오긴 했어요. 뉴스케일도 그렇고 다 주봉 20선에 걸쳤거든요. 다 해볼 만한 자리긴 해요. 오클로는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클로가 최근에 제일 셌죠. 그래서 오클로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은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클로가 그동안 너무 세게 뜯다 보니까 오늘 좀, 그리고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하락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빅테크의 경우는 오늘 다른 친구들은 괜찮았지만 엔비디아로 매도가 좀, 거래량 보세요. 엄청나게 집중이 되었는데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을 갖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쪽은 좋을 거고, 최종 승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거를 저점을 한번 노려서 저가 매수를 한번 들어가는 전략,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며칠만 좀 살펴보고 하자.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적어도 미국 금리 결정 나오고 하면은, 또 금리 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실적 나오고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엔비디아가 2월 달에 하거든요. 정확하게 뭐 나온 건 없는데 보통 2월 말쯤에 나와요, 보통.
작년에는 2월 21일 날 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작년에는 2월 21일이었는데 근데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보통 2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월 달에 실적 나오고 나서 잠깐 주춤했다가 결국에 이제 슈팅이 나왔고 23년도에도 실적 나오고 나서 잠깐 그 주에는 좀 주춤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올랐고 그 올해는 어떠냐? 여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선이 깨진 다음에 발표가 나왔는데 작살이 났고 항상 좋았었을 때는 20선 위쪽에서 실적이 나왔을 때는 항상 좋았어요. 작년, 재작년. 근데 20선이 깨지고 나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안 좋았거든요. 살아났다가도 결국엔 깨졌어요. 약간 그런 것도 뭐 규칙 아닌 규칙처럼 그런 또 과거 히스토리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20선이라는 이런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실적이 나오게 될 경우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오늘 양자도 전체적으로 말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양자 쪽 원래 사실 양자 얘기하려고 했다가 오늘 저기 빅테크가 다 하락하고 워낙에 AI 쪽이 많이 빠지면서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쪽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양자 얘기가 좀 많이 핫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시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이런 뉴스도 있었더라고요. 아이온큐랑 부산시랑 같이 업무 협약을 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참 한국 부산시가 먼저 손을 내민 건지 아이온큐가 먼저 하자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산시 쪽에서 먼저 하자고 했겠죠. 그렇게. 그래서 아이온큐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게 서울대랑도 같이 아이온큐 최근에 2주 전에 보니까 부산시 그리고 서울대, 성균관대, 그리고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랑 최근에 이제 협력을 한다는 MOU 체결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뭐 이러고 나서 많이 이제 올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양자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보니까 리게티 컴퓨팅은 좀 오르다 말았고 대부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많이 좋았었죠. 처음에 이제 젠슨왕이 한마디 하고 나서 박살났다가 좀 가다 빠졌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아이온큐라네 리게티 컴퓨팅을 상담을 한번 했을 때 급락이 나온 다음 아마 이때 급락 맞고 나서 제가 상담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1, 2주 전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했었었냐면은 아마 1월 9일인가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제가 모두 목요일 방송에 상담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한 15달러나 그 위쪽까지 갔을 때 팔자 그랬었어요. 딱 이번에 15까지 갔다가 빠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 갭으로 크게 떨어진 구간은 쉽게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제 이런 구간은 우리나라는 이제 상한가 폭이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뭐도 빠지더라도 이렇게 큰 갭을 내지는 않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30% 마이너스 출발해서 5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 구간은 쉽게 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이때 이제 쌓인 매물대를 1월 21일 뚫었고 가야 되는데 못 갔다는 거는 이제 15달러 위쪽으로 매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가 또한 15, 16일까지 약간 상향 조정한 게 있었는데 딱 거기까지 가고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양자라는 테마도 기술주랑 같이 엮어서 본다고 하면 하락이 나오는 게 좀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양자도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은 꺾였어요. 다시 20달러 위로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재료도 좀 필요하겠고 차트는 다 비슷하죠.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좀 추세가 많이 죽은 상태. 얘도 이 갭 구간을 못 넘어가죠. 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실스크 차트는 다 똑같죠. 다 여기 이 갭으로 이 떨어진 구간을 쉽게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나마 아이온큐가
그나마 좀 올랐고 나머지는 다 못 올라가고 있죠. 아이온큐가 잘 갔던 거는 좀 상징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그 퀀텀 관련 행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양자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뭐 이거는 큰 일정은 아닌데 실스큐가 2월 11일 날 나스닥 마감배를 올린대요. 그 미국 나스닥 그 미국장 오픈할 때하고 끝날 때 종 치는 거 있잖아요. 벨 치는 거 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주식에 영향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런 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뭐 최근 나온 뉴스가 아이온큐가 아랍에미리트 쪽이랑 아랍에미리트 기술혁신연구소와 협약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MOU를 다 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는 거 보면. 양자 컴퓨터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당연히 뭐 서로 협력하고 어쩌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요게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실스큐 재료 있었구나. 실스큐 쪽에서는 2월 11일 날 아까 마감벨도 있었지만 뉴욕 퀀텀데이가 있다고 해요. 2월 11일이면 2주 정도 남았네요. 여기에서 새로운 보안 플랫폼, 보안 하드웨어 플랫폼을 공개한다. 이런 재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GTC 행사도 있고요. 엔비디아 GTC가 3월 달에 있죠. 2025. 이게 3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 이제 양자 관련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3월 20일 이런 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좀 하려다가 저도 깜빡하고 못했었는데 바로 이제 요게 있습니다. 매년 2월 달이면 돌아오는 행사인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올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여기 저도 이제 쭉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주제가 뭐냐? 메인 주제가 퀀텀은 아니에요. 근데 퀀텀 관련 세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보니까. 대충 쭉 살펴보니까 얘네는 이제 모바일입니다. 얘네는 모바일이다 보니까 CES나 이제 그런 데랑은 조금은 달라요. 이런 거 테마 오프닝, 퀀텀, 뭐 AI랑 같이 엮여서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퀀텀 관련 행사들이 있어요. 얘네 중간중간에 보니까 AI가 당연히 최대 포커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MWC는 이번에 3월 3일에서 3월 6일까지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서 AI와 또 양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는 거 참고로 하면 좋겠고, 얘네는 이제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엣지 컴퓨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내가 기기가 여기 있으면 메인 서버로 가서 작업들을 처리한 다음에 결과물을 받기 때문에 이 기기에서는 성능이 많이 필요가 없다. 이거를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잖아요. 기기에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이 메인 서버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다. 이게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왜냐면 하드웨어가
서버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핸드폰, 스마트폰 자체 하드웨어가 AI 기능을 이제 기능을 갖게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다 AI 폰이죠. 그러다 보니까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이 기기의 말단에서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성능의 서버가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는 AI와 엣지 컴퓨팅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AI가 그냥 거의 90%예요. 모든 키워드에 AI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이제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자 관련해서는 계속 재료가 살아있다고 보여져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결자해지라고 봐야죠. 젠슨 왕이 만들어 놓은 양자 주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거기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그때는 내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할 것인가, 그거를 되게 많이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저는 뭐 우리나 한국의 양자 컴퓨터를 저는 추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에 좀 저점에서 잘 잡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2월 달에 어쨌든 행사가 있고 3월에도 재료가 있다라는 거, 아직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이 갭을 메꾸러 한 번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온큐 지난번에 이제 그 ETF 청산된 게 아이온큐죠. 그런 일도 있어요. 아이온큐는 이제 보면은 목표가가 높지가 않아요. 보통 $50 위까지 보는 데도 있긴 한데 제일 높게 보는 데가 $54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 아득한 저 위쪽을 목표가로 제시하는 데가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근데 얘네는 딱 여기까지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현재 뭐 평균적으로는 그 목표가가 뭐 $40 정도이고, 제일 높게 부른 데는 $50 초반, 낮게 부른 데는 $10대,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치로 계산해 보면은 한 32불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지금은 그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장 높게 부른 데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뭐 한 제라면은 한 $30 빗 정도에서는 한번 사볼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상담 한번 했을 때도 제가 35에서 $30 정도를 얘기했을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담아볼 만하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는 최근에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오긴 했었죠. 근데 얘는 그 다른 데에 비해서 더더욱 보수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 리포트에서 최근에 $10 위쪽으로 하나 그 목표가 상향 조정한 거, 그거 하나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리게티는 어쨌든 지금은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가에 대비해서는 다 지금 그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도 한 요 정도까지, 지난번 만들었던 저점 구간까지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번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재료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많이 거래들 하시는 게 실스크도 요즘 좀 거래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 끝나고 좀 올라오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낙폭이 너무 커서 그런가. 실스크는 요도 리포트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테마주라 그래요. 테마주라 리포트는 없고, 최근에 보니까 목표 주가를 주긴 했는데 $1대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리포트가 많이 없어요. 그냥 테마주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 거래하시는 게 리게티랑 아이온큐 정도인데 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아이온큐랑 리게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디웨이브 퀀텀은 보니까 얘네도 뭐 높게 제시한 곳은 한 9달러 정도 제시한 곳이 있기는 하네요. 이미 이 위쪽까지 보고 있진 않죠. 최근에 1월달 중순 정도에 비라일리에서 4.5달러에서 9달러로 옮긴 게 전부예요. 그 1월 15일이니까 1월 15일날 박살나고 나서 목표가를 9달러로 올린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풀 수 있는 건 젠슨 왕밖에 없어요. 젠슨 왕이 그동안에 했던 말을 잘 풀어서 정말 좋다는 쪽으로 풀지 않으면 이건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 갭을 한번 뚫으려는 시도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 받아서 이렇게 노리는 정도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라서 그렇게 노려도 한 20-30% 정도는 챙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자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재료가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워낙에 미국장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제약주 같은 저런 평소에 좀 약세장에 잘 가는 것들만 오늘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는 좀 기술주 쪽에는 충격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지게 됐는데요. 아무튼 내일도 제가 장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전략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그 중국장을 보니까 중국에서 AI 주들이 대체로 하락을 했어요. 대체로 하락을 하고, 그 딥시크랑 관계된 기업들 관련주들만, 관련 AI 주만 올랐고, 그러니까 모든 AI가 다 올라가진 않았고요. 뭐 폭스콘 관련, 폭스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좀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거는 빠지고 순수 중국 쪽에 관련된 것들만 올랐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종목이 올라도 뭐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뭐 진한 하이테크 뭐 이런 게 올라가던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중국의 어떤 엄청난 돌풍이 미국 장에 좀 충격을 줬고, 간접적으로 이거는 우리 장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적으로 한국에도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은 아시아에서 한국이랑 중국이 쉬니까 내일 일본장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일본은 어떻게 영향을 받나. 일본도 분명히 충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을 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미국장이 좋아진다면 우리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충격은 일단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 날 우리 한국이 개장했을 때 충격을 피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일단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출렁임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연휴가 계속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다 보니까 해외 증시 분위기 계속 보면서 전략을 드릴 테니까 오늘의 충격 가지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결국 최종 승자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분명히 트럼프가 출동을 할 텐데, 트럼프가 아직은 이쪽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뭐 거기 주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의 어떤 민감한 것들, 관세,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손을 뻗치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있는데 미국은 뭐 무슨 일이 생기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는 그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성향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저도 완전히 뭐 결론을 내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게 실제로 대단하다 뭐 그렇지 않다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해명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이 논란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시간 많이 걸릴 것이고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이 GTC 행사에서 젠슨 왕의 한마디를 다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식을 계속 홀딩하거나 물타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양자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도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 한국의 양자주라든 또 미국의 양자주식이든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3월달까지는 저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쪽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자리가 왔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일정도 있고 하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메인 이슈는 이게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서 그쪽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내일도 제가 미국장 뿐만 아니라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